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삐티비의 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TV의 가희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전에도 한번 다뤄봤던 주제인데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 눈밑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네. 원장님,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 그래도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요 눈밑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눈밑 지방은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죠. 네. 눈밑이 좀 어두워 있는 거에 한 가지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다크서클은 눈 밑에 있는 지방과 그 다음에 착색, 그 다음에 혈관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가지고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파트를 이루는 게 그 눈 밑에 뿔뚝 튀어나온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착색, 혈관, 지방 중에서 그래도 빨리 제일 치료할 수 있는 게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번의 시술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좀 많이 없어져서 이 다크서클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밑 지방이 아니고 애교살이야. 막 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구분을? 그 이제 일반인들이 애교살하고 그 다음에 눈밑 지방을 구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맞아요.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네네. 애교살은 눈 바로 밑에 있는 게 이게 애교살입니다. 아. 이게 애교살이고, 우리가 눈밑 지방이라고 그러는 건 애교살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좀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세히 보면 꺼진 것도 있지만 튀어나온 것도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방 때문에 여기 약간 움푹 파여 있는 골이 있을 수가 있죠. 밑에 부분이 눈밑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눈밑 지방이 유전인가요? 유전병은 아닌데 가족력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눈밑 지방이 좀 많이 있으면 가족력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전병이라고 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를 닮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저는 원래는 없었는데 네.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예. 2번이나 수술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근데 지금 아직 눈밑 지방은 없으세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가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않아요? 그렇죠. 눈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여기 주머니에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머니가 말이죠, 늘어지는 거죠. 점점. 그 늘어지는 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노화고, 어떤 게 노화가 되느냐,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노화가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랑 눈밑 지방 제거 레이저 수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차이가 혹시 뭔지? 예. 그 우리가 이제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을 드러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배치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을 이렇게 다시 모양을 좀 바꾸는 건데,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요 눈 안에 있는 근육을 째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지방을 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방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저기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을 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게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그러고, 눈밑 지방 제거술이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밖에서 째든지 아니면 눈 안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방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눈밑에 지방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 생긴 모양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선택할 게 아니라 의사들하고 상담하면서 의사들이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네, 그게 이제 양에 따라 좀 많이 틀리겠지만, 그렇죠. 눈밑 지방 제거술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나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양쪽이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취가 이제 부분 마취로 하기 때문에 마취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나고, 지방의 양이 적다 그러면 약간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박명수께서 그걸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그 전후 차이를 보고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그렇죠. 인상이 엄청 선해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눈밑 지방이 좀 많이 나와 있으면 화가 난 느낌, 맞아요.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이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나이를 찾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미용이죠 뭐. 튀어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안 예쁘니까 미용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눈 밑 피부가 엄청 얇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나 뭐 흉터 같은 거는 걱정 네.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시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주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흔한 게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멍드는 거, 그다음에 충혈되는 거, 그다음에 붓는 거, 눈곱 생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심한 부작용들은 출혈이죠. 하고 나서 출혈이 돼가지고 혈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피떡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와가지고 끌어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면 되는데 생기자마자 치료하면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재수술이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가능한가요? 바로도 가능한데 대부분 시술 직후에 보면 약간 부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부어서 좀 남아있는 듯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좀 더 빠져요. 그래서 직후에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이게 부어가지고 약간 튀어나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붓기가 좀 빠지고 보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뭐 약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또 빼려고는 안 합니다. 지나치게 빼면 움푹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지나치게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후에 어떤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시간이 약간 지나서 붓기가 빠진 뒤에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장.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눈밑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들 건강하고 생기 있는 눈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숙련된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장. 자, 어떻게요? 이거를 저장. 나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이거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